나 상민이는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게 되네. 난 엄마가 해주신 볶음치, 곰탕, 삼겹살 밥에 난 아까 사왔던 또 한 개 소주 처음처럼 먹어보게 되네. 아까 아침에 나는 도시락에 참이슬을 비우고 말이지. 좋아. 이제 엄마 덕분에 배고플 걱정도 끝이고, 이제 유원제 걱정도, 그리고 샤워할 때 이거 바디 클렌저나 샴푸 문제도, 그리고 저 치약으로 좀 익히 문제도 다 해결됐네. 난 정말 걱정 끝이야, 끝. 엄마 덕분에 이제 저녁에도 배고플 걱정은 끝이다. 엄마의 연락이 오기 전에 내가 얼른 양치질을 끝내고 얼른 굴만 끄고 홈플러스로 가서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엄마를 도와서 이렇게 집으로 온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거네. 역시 엄마는 날 굶기지 않는다는 게 참 다행이야. 약간 나도
중대 관심 보세요. 나도 너처럼 달려가려다 내일은 향합니다. 우와. 오늘
파가니니와 버지 소년. 파가니니 하면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 바이올린 솜씨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냥 파가니니 하지 않고 괴제 파가니니라 불렀습니다.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 같았습니다. 파가니니의 신묘한 음악에 도취했던 어느 귀족 한 사람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는 것이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파가니니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의 바이올린은 여러 바이올린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고 자기의 바이올린을 내보였습니다. 귀족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정말 무슨 특별한 장치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귀족에게 파가니니는 난 무엇이든 줄만 내어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하자 그 귀족은 그래요? 그럼 이 구두 바닥에도 바이올린 줄만 내어 있으면 펼 수 있단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족은 재미있다는 듯이 자기 구두를 벗어 파가니니에게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 구두 바닥에 못을 박고 줄을 메어서 한번 펴보시오. 파가니니는 웃음을 띠며 구두를 받아들고 귀족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이 아닌 구두에서 무슨 신비한 소리가 나올까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가니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비록 작긴 했지만 바이올린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신비한 소리가 멜로디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찬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듯 훌륭한 괴제 파가니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가 됐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파가니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로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올 수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음악의 도시 빈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이른 여름이라 새 잎이 돋은 길가의 나무들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파가니니가 그 아름다운 빈의 거리를 산책하고 있을 때 어느 길 모퉁이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가니니는 서투른 솜씨로 켜는 이탈리아의 민요 오 나의 태양의 멜로디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거리 한 모퉁이에서 어린 소년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동정을 얻기 위해 켜는 바이올린인 것 같았는데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이 입고 있는 옷차림으로 보아 거지나 다름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소년은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떠나온 고향 땅 이탈리아가 그리워서 이탈리아의 민요를 서투른 솜씨로 연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몇 푼의 돈을 구걸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곤 어머니 한 분이 있을 뿐인데 어머니가 지금 몹쓸 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지 소년의 두 뺨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소년 앞으로 다가선 파가니니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파가니니는 한국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네 고향이 이탈리아니? 하고 소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묻기 때문에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겁을 먹은 얼굴로 네, 저는 이탈리아 소년이에요. 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어요. 하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왜 조국인 이탈리아를 떠나 남의 나라에 와서 바이올린을 켜가며 그거를 하고 있는 거니? 파가니니가 다시 묻자 소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럴 사정을 모두 말했습니다. 파가니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소년의 말이 끝나고 얘야, 네 바이올린을 잠시만 빌려다 하고 소년에게서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 곡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솜씨는 정말 훌륭한 것이어서 줄을 짓는 줄을 짚는 내 손가락은 춤을 추는 듯했고 팔을 긋는 다른 손은 제비가 나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어쩌면 그 손과 손 사이에서 일어나 울리는 신비로운 멜로디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넋을 잃고 평온한 듯이 파가니니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 이야, 파가니니가 비내왔다던데 저 사람이 파가니니가 틀렸어. 하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마치고 파가니니는 헌 모자를 들고 불러있는 사람들 앞을 거닐면서 동정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낌없이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금세 모자 가득히 돈이 모였습니다. 파가니니는 그 돈을 소년에게 주면서 자, 이만하면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네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공부도 계속할 수 있겠지?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꿋꿋하게 살아라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도 너처럼 이탈리아 사람이란다. 내 이름은 파가니입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인정 많은 파가니니는 연주에서 번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파가니니가 죽은 후에 유산으로 남긴 많은 돈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사회사업기관에 모두 바쳐졌습니다. 꽤 많은 당나귀, 나귀에 물건을 싣고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싼 물건이 있으면 사서 나귀 등에 싣고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특산물을 사서 싣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 마을에서 소금을 한 바리 사서 싣고 다음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아유 아이고 무거워. 무거워라. 소금이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고. 당나귀는 힘이 들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이렇게 꿈을 꿈을 해주기 해주기 전에 못 들어오겠다. 힘이 무거워 비틀대는 나귀를 장사꾼이 철썩 때렸습니다. 깜짝 놀란 당나귀는 모든 말로 펄쩍 뛰다가 그만 미끄러져 배울 속에 빠졌습니다. 이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장사꾼이 고삐를 잡아 끌었으나 당나귀는 짐이 무거워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깨를 부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던 당나귀는 겨우 일어나 배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짐은 더 무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벼워지질 않았겠습니까? 이상하다. 어째서 짐이 가벼워졌지? 당나귀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다음 겨울에서 한 번 더 넘어져 볼까? 이렇게 생각한 당나귀는 다음 겨울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놈이 깨를 부리는구나! 장사꾼은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마구 후려쳤습니다. 내 추측이 맞군. 겨울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짐은 훨씬 가벼워진단 말이야. 꽤 많은 당나귀는 기분이 좋아서 혼자 웃었습니다. 요즘이 뼈를 부려가지고 나를 골탕 먹여주는군. 화가 난 장사꾼은 당나귀를 혼내주려는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에서는 소금을 팔고 솜을 한 바리 사서 실었습니다. 솜은 물을 먹으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꾀가 많은 당나귀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겨울을 건너게 되자 또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당나귀가 겨울에서 나왔을 때는 짐이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서 짐이 가벼워졌지만 솜은 물을 먹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불쌍한 당나귀는 물 먹은 솜을 등에 지고 비틀비틀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아, 왜 이렇게 잡은 거야? 어디가? 주인은 비틀거리는 당나귀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죽은 사자의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서 털레트로 써야겠다. 당나귀는 황갈색 털이 달린 사자의 가죽을 주워서 자기의 몸에 걸쳤습니다. 우와, 이 얼마나 멋진 레트냐. 네. 내 몸에 꽉 맞는구나. 당나귀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들판을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얕잡아 보던 동물들에게도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겁많은 동물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아니, 내가 그처럼 무섭나? 당나귀는 재미도 있고 어깨가 으쓱거려졌습니다. 당나귀는 점잖고 권위 있게 사자의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당나귀의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라. 어라, 저건 당나귀 울음소리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당나귀 놈이 찾아가지고 쓰고 날뛰는군. 꽤 많은 꽤 많은 경우는 여우는 당나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사자의 흉내를 냈습니다. 모르겠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가 사자의 흉내를 내며 여우를 겁주려 했습니다. 토끼를 겁주어 도망치게 하고 양떼를 겁주어 흩어지게 했던 수법을 여우에게도 써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난 조금 더 겁나지 않아. 꼬리가 두 자리 동물인 건이가 없다지. 좋아. 여우가 싸늘하게 웃으며 당나귀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당나귀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톱이 달아서 발이 뭉툭한 사자는 겁날 게 없거든. 그러면서 여우는 당나귀의 앞다리를 살짝 깨물었습니다. 아이고. 당나귀는 온 들판이 떠나갈 만큼 비명을 지르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그 그 바람에 사자의 가죽이 반쯤 벗어져서 당나귀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들길에 넘어간 여우. 여우와 당나귀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꾀가 많고 당나귀는 겁이 많았습니다. 우린 우리 친구. 친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야 해. 그럼. 그럼 여우와 당나귀는 양주바를 풀밭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지? 여우와 당나귀는 도망도 못 가고 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네, 꽤 많은 여우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사자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 당나귀를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어요. 그래. 그래? 좋지.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여우가 사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당나귀야. 여우는 당나귀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당나귀야, 무슨 수라도 생각났니? 좋은 수가 있어. 여우는 당나귀 귀에다 입을 대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당나귀는 여우를 따라 옆으로 갔습니다. 여우는 당나귀를 깨어 근처에 있는 함정으로 빠뜨렸습니다. 여우야, 이건 함정 아니니? 그래, 함정이야. 넌 거기서 죽는 거야. 사자의 밥이 되는 거라고. 여우는 사자 옆으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당나귀를 함정 속에 가져왔으니 이제 전 가도 되겠죠? 여우가 옆길로 가려고 하자 사자는 재빨리 여우 앞을 막으며 큰소리 쳤습니다. 이놈아, 당나귀는 함정 속에 빠져 도망갈 수 없으니 아무 염려가 없다. 그런데요? 뭐라고 거니? 몰라서 그러니? 넌 도망갈 놈이니까 너무 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사자는 큰 입을 벌려 여우의 꼬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들어 두어 바퀴 빙빙 돌렸습니다. 밭쥐.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은 서로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다고 우겨댔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싸워서 결정하자. 좋다, 각오해! 이렇게 하여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닭쥐는 어느 편을 들까 망설였습니다. 옳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싸움이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지. 닭쥐가 싸움을 보고 있으니 들짐승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닭쥐는 들짐승의 왕인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절 보세요. 쥐와 잘 맞죠?
그러니 저도 들짐승이랍니다. 들짐승의 편을 들어 싸우게 해주세요. 그래. 사자가 박쥐를 가만히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려 열심히 싸워야 한다. 네,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이 기운을 회복하여 이번에는 들짐승이 불리해졌습니다. 들짐승은 날짐승이 하늘에서 던지는 돌과 나무 조각을 피해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박쥐는 슬며시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박쥐는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찾아갔습니다. 독수리님, 저의 날개를 좀 보세요. 저도 날짐승이랍니다. 그러니 저도 들짐승과 싸우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라. 독수리는 못마땅했지만 부탁해 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싸움은 며칠이나 계속됐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은 모두 싸움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는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나고 평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박쥐는 들짐승과 날짐승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너같이 비겁한 놈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그 후로 박쥐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홀로 있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네에서 쉬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렴. 소년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타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난 돈이 필요하단다.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나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 가서 파는 게 어때? 그러면 돈이 생기고 너도 행복해질 거야.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다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이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려구나. 소년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하지 않단 말이야. 난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아내도 있어야겠고 애들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겐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인걸?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들을 다 베어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이 따뜻한 집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다시 돌아오자 나무는 하도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리 와 내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와서 놀렴. 소년은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져서 놀 수가 없어. 나를 여기서부터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녀는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얘야 미안하다. 이젠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난 이가 너무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이제 내게는 가지가 없으니 네가 그네를 쥘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찔기에는 난 너무 늙었어.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타고 오를 수도 없고 난 너무 피곤해서 줄기를 타고 오를 수가 없어.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그저 늙어버린 나무 밑동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단지 앉아서 쉴 만한 조용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 있는 힘을 다해 나무는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지. 얘야, 야. 이리로 와서 앉아보렴. 앉아서 쉬려무나. 그래서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무는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 걸. 마침 배도 고팠는데. 성냥팔이 소녀. 배도 고-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선물꾸러미를 들고 바쁘게 오고 갔습니다. 모두 즐거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냥을 파는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소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옷은 다 헤어져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어떡하지? 오늘은 꼭 팔아야 하는데. 소녀는 풀죽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성냥 좀 사세요. 거리는 더욱 붐볐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었습니다. 추워. 아저씨, 성냥 필요 없으세요? 안 산다. 아주머니, 성냥 좀 사세요. 네. 필요 없다. 집에 성냥이 많이 있어. 성냥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배고파.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소녀는 언손을 녹이려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팔지 못했어. 소녀는 울음을 터뜨릴 듯 했습니다. 소녀의 집에는 무서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서 나가. 성냥을 팔아오란 말이야. 만약 소녀가 성냥을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매를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소녀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해! 마차가 굉장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다 갔다 와요. 소녀는 깜짝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소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발과 성냥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성냥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구쟁이 남자아이가 골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신발을 잽싸게 주워주었습니다. 이야, 좋은 걸 주었다.
안 돼, 그건 내 신발이야. 소녀는 신발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개구쟁이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결국 맨발이 되었습니다. 발 시려. 소녀의 발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소녀는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는 조용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나도 저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행복했는데. 소녀는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소녀의 발은 이제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아버지께 매맞는 것은 정말 싫어. 소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동네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면조 소녀는 부위 냄새도 났습니다. 소녀는 더욱 배가 고팠습니다. 소녀는 잠시 발길을 멈춰섰습니다. 소녀가 멈춰선 곳은 어느 집 앞이었습니다. 그 집은 창을 통해 방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저 아름다운 트리 좀 봐. 소녀는 방 안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애들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다. 사내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인형이야. 여자아이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소녀는 아이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자, 어서들 먹어요. 아이들 어머니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녀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계단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과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녀는 추위를 피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추워 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금세 깨어난 소녀가 성냥을 보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 성냥으로 불을 켜서 몸을 녹이는 거야. 소녀는 급히 성냥갑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손이 얼어 잘 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성냥 한 개 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소녀가 불을 켜자 커다란 난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난로다! 난로야! 소녀는 언손을 난로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손이 따뜻해져왔습니다. 그러나 금세 성냥불이 꺼졌습니다. 난로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난로가 어디로 갔을까? 소녀는 아쉬워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성냥 한 개 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맛있겠다. 이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칠면조, 바삭바삭 구운 과자, 싱싱한 과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건 이제껏 보지도 못한 과자네. 소녀는 음식들을 정신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크가 꽂혀있는 칠면조 부위가 소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기가 걷네? 소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기에 손이 닿을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소녀는 또 한 개의 성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주위가 환해지더니 아름답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멋진 트리야. 소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까 창문 너머로 보았던 트리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트리에는 갖가지 색깔의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방울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또 많은 촛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촛불들은 소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잠시 후 그 촛불들은 하나둘씩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촛불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 소녀는 소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성냥불을 곧 꺼질 듯했습니다. 그러나 촛불들은 더 강하게 빛을 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말았으면. 소녀는 행여 촛불이 또다시 꺼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트리에 있었던 촛불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침 소녀가 들고 있던 성냥불이 꺼졌습니다. 그러자 하늘로 올라간 촛불들이 그 자리에서 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우와, 별빛이 참 곱다. 소녀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물고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죽는구나. 소녀는 떨어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하나 떨어지면 누군가 죽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 죽는 사람은 누구죠? 소녀는 마치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 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하나 그었습니다. 불이 켜지자 그리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소녀는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스러운 소녀를 안을 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나도 무척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 소녀는 할머니 품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혼자 고생 많았지? 할머니,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할머니는 소녀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두 얘기했습니다. 착하기도 하지, 내 소녀딸. 할머니는 소녀를 가엾게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언제까지나 너를 지켜주겠다. 할머니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소녀가 들고 있는 성냥불이 깜빡거렸습니다. 안 돼요. 성냥불이 꺼지면 모든 게 사라져요. 할머니, 떠나시면 안 돼요. 소녀는 부랴부랴 몇 개의 성냥을 한꺼번에 그었습니다. 성냥불이 타올라 주위가 대낮같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소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전국으로 간단다. 이제 할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 함께 살자꾸나. 할머니와 소녀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전국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단다. 소녀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어서 오렴, 내 딸아. 천국에는 소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과 크리스마스 트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살아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 나도 널 만나서 너무 기쁘다. 소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성냥을 탈 필요도 없고 아버지에게 매맞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소녀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으며 예쁜 인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밝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아주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왜 소녀가 쓰러져 있다?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녀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 소녀는 어제 저녁에 성냥을 팔던 소녀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꽁꽁 얼어붙었어. 어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소녀는 마치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소녀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짚어보기 위해서다. 이런, 벌써 죽었어요. 의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죽은 소녀 곁에는 타버린 성냥개비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이 없는 소녀였구나. 아휴, 그럴 줄 알았다면 성냥을 샀을 텐데 귀찮다고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후회했습니다. 어제 저녁 소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죽은 소녀를 안았습니다. 아휴, 이렇게 가여울 수가. 그 아주머니는 소녀가 성냥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주머니의 딸은 성냥팔이 소녀 또래였습니다. 정말 가여워요. 그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즐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소녀가 죽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맞아요. 내가 즐겁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에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소녀를 따뜻한 곳에 묻은 후 성당에 모였습니다. 죽은 소녀를 위해 모두 기도합시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소녀가 천국에 가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소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곡간과 호랑이.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